그래서 오늘은 삼국시대의 마지막 고구려 백제에서 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신라의 불교를 활성화시킨 거, 지금 삼국시대는 계속 불교랑 관련이 있으니까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진흥왕 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면서는 좀 고민이 많았는데 신라 시대는 좀 더 고구려나 백제보다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한국미술사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가급적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라시대의 회화도 지금 이 흐름도 봐야 될 것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영양, 그 다음 회화, 그리고 불상, 고예, 이 순서대로 지금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경은 진흥왕이 흥불 정책으로 불교를 융성하게 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다면, 회화에서는 어떤 작품이 남아 있냐 했을 때 이것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것이 있지요. 어떤 거냐면 천마총, 천마도. 이거는 고분 벽화는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장리라고 해서 뭐랄까 나무 껍질 같은 데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나무 껍질 같은 데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천마도 보면 부분으로만 봐서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장리라는 데에 그려져 있는 신라시대의 회화 작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에는 그 천마도 정도를 생각하면 좋고, 천마도는 우리나라 회화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불상이죠. 불상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 영향을 주는데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라도 수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여줄 만한 불상은 금동 관음보살 입상. 아이고 입살. 이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그냥 이렇게 치면은 너무 많은 게 나와요.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신라의 금동 관음보살 입상은 수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너무 전문 용어라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삼곡 자세를 취합니다. 이 삼곡 자세가 뭐냐면 약간 짝다리 짚는 자세 있죠. 그래서 좀 휘어 있는 자세, 골반이 좀 나오고 몸에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삼곡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있고 이런 자세가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팔 내리고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삼곡자, 어깨도 삐뚤어지고 골반도 삐뚤어진 채로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는 또 그냥 평범하게 약간 어깨가 삐뚤어진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라인이 드러나는, 뭐 좀 이상하죠. 팔, 다리 이런 S라인이 드러나는 자세로 서 있는 입상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신라시대예요. 뭐 백제시대에도 있긴 하지만 신라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 게 아마 불상을 잘 몰라도 익숙한 바로 그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죠. 저번에 봤던 거. 그리고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지만 신라 시대에도 유행을 합니다.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에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일본의 목조로 만들어져 있는 방가사유상이 있고, 이 방가사유상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어떤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워낙 다른 불상들도 많이 있고, 이때부터는 어떤 것들도 등장을 하냐면,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만 찾아보세요. 척불, 그리고 토우, 이건 불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을 하고 남아있는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예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다 관이 하나씩 있었죠. 고구려 때도 인동문, 금동관 이런 인동 무늬가 있는, 그리고 무령왕릉에서도 금질 관식이 있었고요. 신라에는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금관이 있어요. 금관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금관 외에도 귀걸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목걸이, 다양한 장신구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하나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탑을 볼 건데, 탑은 여기 고구려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고, 백제에는 미륵사지랑 정림사지 탑이 있고요. 신라에는 분황사 탑이 있습니다. 이 분황사 탑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전석탑이라고 해요. 이것도 회색으로 선생님이 쓰는 것들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검은색으로 쓰는 것 중에서도 취사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정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가는 용어들이라서 크게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전석탑이라는 거의 모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좀 빨리 느는 애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말이 다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모전에 이 모는 모방한다고 할 때 모고, 저는 전돌이에요. 그 흙으로 만든 돌.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전탑을 만들어서 전탑은 근데 아니고 석탑이다 해서 따라 만든 따라 만든 석탑이라고 합니다. 전탑을 따라 만든 석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유명하죠. 첨성대. 그래서 이 첨성대의 천문학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봤을 것 같고, 첨성대에 어떤 거를 봤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문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아니겠지. 이렇게 동글게 있을 때 여기 위에가 이 개수가 12개, 그리고 아래가 12개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을 기준으로 우리 12절기, 12달을 표현을 하는 거기도 하고, 이런 뭐랄까 의미를 담은 것들이 좀 있어서 첨성대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여기 이 네 칸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합치면은 28칸인데 이거는 별자리 28개를 뜻한다고 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체 돌의 수가 362개라고 해요. 이때는 365일 개념이 제대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걸 헷갈리는 게 가끔 신라라고 해서 통일신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냐면 삼국시대 중에 신라입니다. 이거를 좀 해서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이런 것도 회색으로 쓴 이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근데 뭔가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어떤 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불상들만 해도 그래요. 다 똑같은 불상이에요. 그냥 보면.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근데 이게 배우고 나면 그때 우리 고구려랑 백제만 봐도 표정, 이 눈, 코, 입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또 신라에 넘어오면 서 있는 자세도 다르죠.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들도 많고 굉장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비례미도 굉장히 추구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정말 많이 나오고, 이 신라 시대 때에도 이렇게 과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례미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쉽게 나온 것들이었고. 그래서 문화재를 살펴볼 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볼수록 존경심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암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 배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뭐랄까 나의 밖에 있는 지식일 뿐이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다음 시간 통일신라 시대 수업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